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교양 비상구. 정치권 이슈는 잠시 내려두고 사회 명사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체죠.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신 두 분을 모시고 정치 유튜브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TBC 장르만 여의도 MC시죠. 정영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방송 채널에 너무 많이 뵈서 그런지 네. 연예인 본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진짜 멘트를 너무 딱딱하게 하신다. 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예요. 예. 재밌고 유연하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 네, 뭐, 다시 한번. 네. 평소에 편하게, 사람들이랑 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구교영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명사들 모시고 이건 너무 딱딱하다. 북한도 네.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 비상구를 할 때는 네. 훨씬 더 딱딱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보나 이걸. 네. 정말로 장르만 여의도 보세요. 장르만 여의도. 알겠습니다. 네. 평일에 이제 매일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일과가 아침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3프로 라이브를 또 하거든요. 네. 그게 한 7시부터 한 9시까지 합니다. 그거 이제 아침 2시간 쓱 한번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가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 또 2시간 또 쓱 말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각종 녹화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야. 뭐 일당백이라는 그 책 채널도 있고 또 과학을 보다 뭐 이런 맞아요. 네. 네, 과학 토크 채널도 있고 그 외에도 뭐 3프로에 있는 또 다른 뭐 녹화 프로그램 등등 해갖고 오후 시간은 거의 녹화로 점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그램 하나만 진행을 해도 네. 원고 보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헷갈리는데 아, 하루에 뭐 4개, 5개씩 하시면 네. 원고를 굉장히 속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엔 원고가 거의 없습니다. 의미가. 그냥 받아보는 대로 바로 준비된 대로 바로 가는군요. 네, 그냥 오신 분들과의 이제 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아마도 이제 사회자의 역량이 훨씬 더 이제 아니,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좀 진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 제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우리 구 진행자님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어서 유튜브 시사인 진행자죠. 김은지 기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지 기자님은 저랑 매주 이제 수요일 날도 같이 뵙잖아요. 예, 저 장윤선의 치대 편의점에서 네.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4월 10일 총선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 예. 구교영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스태프들도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왔습니다. 아니 그 정영진 대표님하고도 처음 뵙는 거죠? 네, 저는 첫인상 사실 어떻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목소리를 들어서요. 굉장히 익숙하고 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까 뭐 제작진들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딸랑 2명이구만요. 저희요? 예. 저희가 PD들이 생각보다 더 있는데 아, 그래요? 정치 비상구에 투입된 부분은 저하고 포함해 3명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뭐 사실 장르만 여의도 같은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조금 됩니다. 총 한 6, 7명 6, 7명이요?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에 왜요? 출연자까지 포함이요. 그러니까. 아니죠. 네. 출연자 따로 완전 네. 순수 제작진들만 한 7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철저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만들어서 겨우 그거냐 뭐 이런 약간 톤이었던 것 아니,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아니죠? 경우에는 저희가 네. 소수 인원을 만들다 보니까 네. 제가 다 공부하고 정리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네. 제작진들의 감이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우기처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긴 진짜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나가도 평소 아마 들어오신 분들 이상은 절대 안 들어올 거거든요. 에이, 그건 너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씀 같고 우리 정영진 대표님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송을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많은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든 건 사실이지만 아마 저를 보러 오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다. 저희 제작진의 조언에 따르면 네. 극성 팬이 많으시다고. 저요? 네. 아 그래요? 네. 여러 번 보겠죠,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교양비상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시사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아, 네. 예, 저희 정치비상구 바로 다음 시간 매일 5시에 하고 있고요. 시사인 정치 김은재 뉴스인이라고 해서 정치 뉴스를 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5시에 시작하고 있는데 요새 금요일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선거 때가 최대 이제 수혜 시간이어가지고 그때까지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시사인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예. 조회수가 나와도 너무 잘 나온다, 이게 아이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 높은 비결이 뭡니까? 운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시운이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정영진 이제 정프로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그 호칭이 좀 익숙해서 그러긴 한데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방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그리고 특히나 저희 방송의 가장 큰 기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정영희 대표님은 사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사실은 파워채널 3%부터 네. 매불쇼 그리고 네. 장르만 여의도까지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해오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유튜브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 유튜브 처음 시작한 거요? 네. 그 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팟캐스트라고 네. 아시잖아요. 그죠? 압니다, 압니다. 네, 예. 팟캐스트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사실 이제 유튜브는 사이드 잡 혹은 뭐 별로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뭐 보조 채널 정도로 시작을 처음엔 했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떠드는 거 뭐 화면도 나가면 여기도 사람들 좀 요즘 본다던데 정도의 의미였지 막 처음에부터 와 유튜브 이제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에 우리가 한번 뭐 잘 진출해 갖고 여기서 큰 뭘 이뤄보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네, 처음에는 그냥 오디오를 많이 하다가 유튜브도 한번 하면 어떨까? 뭐 큰 노력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 이 화면 켜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 새로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를 간단하고 이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 지금 좀 잘된 채널도 좀 있고 하는 거죠. 뭐. 아니, 과학 채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섭외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 개인적인 채널. 기호가 있는 겁니까? 과학 채널은 사실은 그 돈 받고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제 제 과학을 좋아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금 더 과학적 사고, 뭐 네.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제가 부족하니까 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이제 호기심을 많이 느껴갖고 그 과학 채널 같은 데서 이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일을 하냐 마냐 결정할 때 크게 세 가지 네. 돈 되냐 재밌냐 내 이력에 도움되냐 요 세 가지 중에 한 2개 정도 맞으면 대충 하고 그렇군요. 네. 3개 다 맞으면 무조건 하고 근데 이제 과학 채널 같은 경우는 재밌을 것 같고 거의 제 이력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가 맞아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사실은 일찍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뭐 사실 일찍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저도 어쩌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주간지 기자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주간지 기자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지 기자는 아무래도 좀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제가 쓰기 나름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마감하는 대신에 매일 아침에 뉴스 브리핑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겠는데 약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의식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해보게 됐는데 그게 어쩌다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계기를 만나서 예, 박근혜 최순실 그런 이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독 경쟁에 뛰어들어서도 아 내가 이거 물 먹었었는데 이거 내가 알고 싶었는데 이거 얘네가 어떻게 취재했지 뭐 이렇게 아침마다 뉴스 보는 그 재미에 어쩌다 보니까 몇 년을 하게 됐고요. 그게 쌓여가지고는 뭐 지금 또 유튜브 할 수 있는 좀 근육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첫 출연을 해서 이제 이름을 알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주진우 선배랑도 방송을 같이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회사 선배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다라는 아이덴티티 없이 그냥 하게 된 건데요. 많은 도움을 또 받기도 했었고 하면서 같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취재들도 꽤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촌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선배랑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취재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취재에서 그 장충기 문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네. 취재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썰을 풀게 되는데 장충기 문자도 같이 보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퍼포먼스들이 쌓이면서 방송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김은지 기자의 웨이트가 워낙 이제 커져가지고 그렇진 않고요. 주진우 선배랑 어깨를 겨루는 정도가 되는데 아니, 주 선배 반론을 들어야 이번에 됩니다. 뉴스공장 하면서 사실은 호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 네. 방송요. 뭐 사실 뉴스 공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이 오긴 하셨는데 이제 브리핑하는 역할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계속 이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좀 졸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어쩌다 네. 보니까 근데 또 시사인에도 기자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김은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발탁이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약간 청문회 같은데. 네,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집중이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부담스럽네요. 예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생의 상당 부분이 운의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운이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건 당연히 노력이나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어야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운이 좋았고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앞서에 쌓인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저한테 몇 군데 돌아가다가 연락이 왔었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해봐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고 그다음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걸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해보자. 가볍게 이런 시작을 생각으로. 했다가 예. 지금 어떻게 본업이 사실은 방송이 된 거잖아요. 엄밀하게는. 그렇죠. 사실 또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됐죠. 예. 그 저희 교집합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시사 유튜브를 진행하는 진행자라는 점인데 유튜브 방송의 그 저변이 확대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시사 영역에도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이제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솔직히 두 분도 퇴근하시고 나서는 유튜브 보지 않으세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조차도 퇴근하고 나서는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대부분의 예능이라든지 휴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아주 가볍고 그냥 손바닥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어떤 흐름이 여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이 같이 흐름을 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이나 문화 이런 거는 경제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제 유튜브 세상이 열렸는데 네. 사실은 시사 특히나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후행적으로 열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 워낙 스마트폰에 많이 젖어들게 됐고, 뭐 그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래도 뉴스는 기존의 어떤 언론 권력들이 갖고 있었던 그 회사들의 것에 더 신뢰를 하고 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이제 조금 관성이 좀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거 역시도 이제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여전히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채널, 언론 채널들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주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그냥 기존의 뉴스나 이런 데서 보여주던 좀 딱딱한 얘기들, 맞습니다. 구교영 기자님 같은 그런 톤에 딱딱한 거 말고 아주 저 같은 사람이 네.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내용들을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대체로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시간을 더 많이 좀 투여하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공교롭게도 분기점이 네. 물론 이제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3%에서 네. 지난 대선 때 이제 후보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정치인들을 경제 방송에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방송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3% 상장한다 이제. 생각보다 네. 쉽지가 않던데 여튼 이제 그때가 꽤 중요한 저희 생각에는 분기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보통은 이제 큰 언론사들에서 맞아요. 나오는 그런 토론도 하고 인터뷰하고 요 정도 했었다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사실은 기존 언론에 저희는 진출하지 않은 그런 이제 순수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존 언론에서 하던 인터뷰보다 더 재밌고 깊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예, 네. 그 주제도 좀 더 명확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됐던 그 후보들의 좀 적나라한 모습도 많이 좀 드러났던 뭐 그런 포장되지 않은 재미가 아마 우리 인터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역할에 또 정프로가 큰 기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아니, 예, 당일로부터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그 섭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제일 쉬웠어요, 솔직히? 아 그럼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분이 제일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네. 그 이름 좀 얘기하지 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굉장히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셨었어요. 아, 이재명 후보는 아니, 그렇게 하면 나 얘기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고 하여튼 네네. 어떤 분은 좋아요.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셨고 음, 근데 이제 한 분만 하면 우리 채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분을 같이 했었어야 돼 갖고 이제 다른 한 분에게도 이제 엄청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한 분은 저희가 시간 끄느라고 노력을 했고 네. 한 분은 섭외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여튼 이제 두 분을 겨우겨우 이제 맞췄죠. 맞춰서 하는데 사실 저희는 두 분 다 굉장히 잘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보기엔 그랬어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평가가 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부담이 좀 커졌다는 거 그런 이제 좀 일이 좀 있었어요.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 워낙 수차게 많이 하시지만은 네. 본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약간 네. 예열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대선 후보급이면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하고 뭔가 좀 스킨십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도 사전적으로 대화도 좀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니까 일단 한 30명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제 대선 후보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저희 사무실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데 와 그 광해 관상 관상 보면 이렇게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약간 처음에 기가 좀 죽긴 했는데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죠. 시작하기 어쨌든 그때도 대선 준비 중이었으니까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 올해는 우리가 못했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네.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했는데 두 분의 개성이 매우 달라요. 다르더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때 대선 때 취재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심지어 그때 3프로TV에 나갔던 그 4명의 후보의 그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화제여가지고는 네. 심지어 제가 거기 달린 11만 개 댓글 분석하는 기사를 썼었어요. 진짜요? 댓글 분석을? 네, 그때 이제 시멘틱 분석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11만 개 달린 댓글 분석을 했더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각 후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였는데요. 그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후보 빼고는 모두 자기의 정치 철학과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3% 고맙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많았었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네. 댓글이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진짜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이 후폭풍이 크니까 이야기했던 좀 기억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경제, 정치 가로질러 잘 되다 보니까 결국 기성 언론들이 또 위기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손석희 앵커가 MBC에 복귀하셔가지고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셨어요. 하시면서 당시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가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수용자는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기성 언론에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제 설정의 문제 우리 정 대표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전에는 기존의 이제 언론들이 의제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은 이제 수용자들이 결정하고 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뉴스고 무엇이 덜 중요한 뉴스인지를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상당 부분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언론들이 과거보다 조금 덜할진 몰라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유튜브에서도
기존 언론 예를 들면 뭐 공중파 혹은 뭐 케이블 지상파 종편 뭐 이런 데들의 뉴스 클립이 훨씬 더 인기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로 보냐 유튜브로 보냐 정도의 차이일 거고 역시 신뢰도도 여전히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선호도는 좀 확실히 그런 채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여전히 기존 언론들 하지만 선호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뉴스는 이거고 내가 이 뉴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더 즐기는 거는 이제 그런 유튜브에 뭐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특정 뭐 진영이든 아니면 특정 개인을 더 많이 좋아해주는 그런 채널들에 나 역시도 어떤 그런 소속감 같은 걸 좀 느끼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느끼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더 상대를 아주 악마화하건 혹은 뭐 굉장히 비판을 심하게 하는 이런 채널들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기쁜 마음을 더 투영하고 뭐 슈퍼챗도 쏘시지만 여전히 신뢰도에서도 그들이 훨씬 더 우월하냐면 아직 그 수준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지금 사실 현직 언론인이면서도 네네. 방송 진행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깊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깊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네. 어려운 이야기라는 정영진 프로님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유튜브의 어떤 아까 뭐 가능성과 한계였나요? 그 사실 한계를 앞에 두고 가능성을 뒤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해체되고 있는 건 맞다. 이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의 잘못이기보다는 기술 발전이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좀 짚고 싶은데요. 다만 지금의 프레임이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매체, 뉴 미디어가 이렇게 마치 대립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올바른 프레임이냐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하다못해 JTBC, 경향신문, 시사인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상부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의 영향력이 또 본 매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대립 관계로 봐야 되는 문제인지 자체를 좀 의문스럽게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 생활하면 경험을 했겠지만 특히 정치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흔히들 수용자들이 비판하는 점은 양비양시론이다. 뭔가 주제가 없다. 누가 옳다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걸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이제 썸네일 보면은 사실은 단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 겪었을 때 약간 혼란은 없었어요, 혹시? 사실 매운 썸네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도 때로는 이게 좀 센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유튜브 그렇다고 저희 전체 유튜브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옳다고 편을 들어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진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목소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지점에서는 사실 섭외가 어려워서 늘 좀 고민하는 게 있고 정말 열심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는 사실 안 좋으신 분, 나오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세계가 나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이슈를 다룰 때 있어서는 사실 소위 말하는 기계적 중립과 똑같이 반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조작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반반으로 다루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건을 다루는 이슈에 있어서도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뭐 반대쪽에서 이야기했던 박균택 의원을 반반 데리고 와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유튜브 지향과 생각과 그리고 혹은 이야기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반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예를 들어 뭐 여야 똑같이 50분씩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반반을 했던 그런데 과거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반반에 정확하게 가중치를 두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시간이라도 맞추는 거야. 도구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도 맞추면 형식적으로는 반반, 그러니까 균형 잡힌 무엇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반반을 아마 기존 언론들이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쪽에 더 혹은 유리한 혹은 뭐 이쪽에 편을 들어주는 요즘 이제 유튜브들은 사실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야 또 잘 되기도 하고 그게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라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든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한쪽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거나 다른 한쪽의 잘못에 대해서 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한쪽은 굉장히 뭐 강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존의 언론들이 이렇게 반반 균형을 기계적으로라도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단히 저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야. 맨 처음 미디어가 나왔을 맨 처음에 뉴스, 이 신문, 뭐 방송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지금 마치 유튜브에서 막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처음에 신문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고, 그래서 적어도 기계적 균형이든 아니면 뭐 내용의 균형이든 이걸 맞추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아마 판단한 결과 지금의 미디어, 지금의 이제 올드 미디어 혹은 뭐 기존의 미디어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튜브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예전 뭐 200년, 30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는 이런 곳들은 아마 서서히 힘을 잃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나 저는 이거 견뎌내고 살아남는 미디어들은 꽤나 오랜 기간 다시 그 힘을 혹은 뭐 사람들의 네. 선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본인 방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댓글들을 좀 유심히 보십니까? 많이 보죠. 네. 근데 거기 나온 반응들이라는 거는 네. 우리 뭔가 독자층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장르만 여의도의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네. 저도 감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야성이 강한 사람들이 댓글과 요구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중립적으로 갑니까? 대체로 후자 쪽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쓰는 댓글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댓글들을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가끔 이제 저를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한 번씩 쓰긴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좀 잘못된 발언을 했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댓글이 대체로 이쪽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진행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님이 네. 그 섭외 문제를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사인 같은 가볍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중량감 있는 인물들 모시고 싶잖아요. 전화 많이 드립니다.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이 콜백이 안 오는 부담스러워 경우가 하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뭐 부담이 아니라 연락이 다시 안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물론 굉장히 여러 차례 연락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제 노력의 부족함이긴 하겠지만 사실 더 좀 모시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것들이 속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한때 전화 잘 받다가 전화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유튜브의 후발 주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조바심도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인 같은 경우에 조회수 너무 잘 나와. 네, 네, 공접자 대단해. 네. 쫓아가는 마당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나 네. 고수형 인사들을 불렀을 때 동접자가 안 그래도 적은데 네. 갑자기 수직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제작진이랑은 고작 달랑 셋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간단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잘 되는 사람을 부르는 네.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 가벼운 결론에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광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목표가 확실하다면 저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기 영합을 하면 안 된다. 저까짓 게 뭐 사실 뭘 한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많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만약에 그 여야의 혹은 뭐 지금 진보와 보수에 이런 나눠져 있는 여러 갈등 상황들에 조금이라도 뭐 통할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시청자들이 계시다면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는 어떤 방송을 하겠다. 이게 이제 만약에 목적이라면
지금 장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구교영이라는 사람을 좀 더 재밌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재밌는 사람의 진행 혹은 뭐 그런 여러 방송 장치들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모시는 게 맞지. 지금 누구 부르면 사람 많이 모이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예, 뭐, 정형화돼 있죠. 예, 너무 네. 뭐 뻔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든 모셔갖고 한쪽에 사람들을 모아보자 하는 거는 저는 그 오래 가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거꾸로 이제 김은지 기자도 그런 경험 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도 간혹 유튜브지만 그 지상파나 종편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출연해서 원하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모셨는데 그때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후보가 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낙천된 다음에 네. 방송들에서 저희 걸 따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본인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후에 안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불러가지고 어느 방송에도 묻지 않았던 게 당신의 정치적 정체성은 무엇이냐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말미에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그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네. 그분의 정체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총평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게. 따서 써도 되겠냐. 네. 그날 틀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단독하신 거네요. 아니 사실 단독은 장르만 여의도가 더 선거 기간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수 단독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진보 단독은 장르만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았고 보니까. 아니, 진보단도 그렇게 색깔 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했던 건 몇 개 있죠. 예. 네. 그 중에- 윤한 갈등의 1차 시발점이 된 게 장르만 여의도 아닙니까? 아, 그 혹시 프랑스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마루 앙테레트. 그거랑 이제 그러니까 대파 875원 한 풀이라고 하셔가지고. 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날 전혀 뭐 의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도 사실 이제 김경률 회계사도 아마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직접 그렇게 연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예를 하나 좀 들면서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좀 연결을 시키셨던 건데 그러나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널에서 이제 본인의 한 얘기니까 본인이 책임 뭐 지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나오시겠냐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한 번 또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나오시던데요. 그거 정말 예. 컸어. 이수정 교수 얘기는 네. 정말로 선거의 판트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어요.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그분이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셨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얘기 하실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거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겠지. 뭐 이 얘기 하셔갖고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면 어떡하나 이제 속으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네.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그게 뭐 내내 거의 선거 막판은 거의 내내 그 대파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튜브가 보면은 총선에 끼친 영향이 여느 때에 비해서 뉴미디어 중에서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다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기성 언론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유튜브 세계에 물론 이제 진보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주장을 들어보면 기성 언론은 자꾸 이제 친명 대 비명 싸움을 부추기는 보도를 많이 하는 반면에 그런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유튜브에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공천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당이 그 당시에 공천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어떤 이야기들이 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고 그 어떤 상처들이 지금도 좀 남아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언론의 프레임 갈등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유튜브가 레거시 언론에 비해서 그런 걸 덜 조명해가지고는 더 본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사실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제가 하루에도 우리 정치 현상이 워낙 역동적이다 보니까 주제가 없어서 방송 못하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제 분야는 좀 그런 날 있습니까 혹시? 경제 분야요. 네. 경제야말로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오르고 내리는 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기업들도 그 안에 뭐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해도 한 3,000개 되는 기업이 있고 또 뭐 미국 시장도 요즘 많이들 하시니까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뭐 심심할 날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요즘 워낙 이제 정치가 화제가 많이 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약간 경제 보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이제 정치로 많이
가신 분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플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주제를 하루에도 원고를 보면 저희가 네다섯 개 주제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정 대표님도 솔직히 원고에 있지만 네.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정치 쪽만 본다면 같이 이제 진행하는 우리 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사실 뭐가 더 중요한 뉴스고 뭐가 더 사람들한테 영향이 클 만한 뉴스인지 명확하게 다 판단을 하고 제가 확신을 갖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좀 여쭤보죠. 그래서 기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순서라든지 아니면 요 정도는 뭐 안 하고 가도 되지 않나 정도 뭐 이런 거 이제 네. 가볍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다루는 게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나오는 분들도 비슷비슷해. 또 다루는 내용도 비슷비슷하면 사실 새로운 뭔가를 얻어가기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운신의 폭이 좀 좁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아니 김은지 기자는 예를 들면 주제를 고를 때 솔직히 진행하면서 이 주제는 사실은 원고에 있지만 주로 피하게 되는 주제가 있어요 혹시? 뭐 피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저희는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1부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하고 2부가 이제 출연진들이 와가지고는 일정 부분 정치 토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부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들의 합이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사인 저희 기자들의 좀 픽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윤석열 정부 견제라고 한 지점들에 있어서는 뉴스픽 하는 데는 첫 번째가 좀 되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최신 뉴스라고 하는 것이 또 5시 저녁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예. 보고 있다. 근데 두 분의 아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똑같이 문제의식인 게 결국은 이제 정치 유튜브가 하고 많아요. 언론사마다 다 하고 있고 네. 기존에 뭐 매불쇼라든가 잘 되는 데까지 포괄 하면은 뉴스공장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네. 대체로 출연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돌고 돕니다. 그렇잖아요. 하는 얘기도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네. 근데 저는 또 방송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쓰다 보니까 물론 제가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많이 보게 돼요. 자주 나오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정 대표님 생각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유재석 씨도 뭐 여기저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되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들 쓰는 거 자체를 뭐 고민을 많이 할 문제인가 싶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또 그분들의 재밌는 말들이 또 화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는 최근에 몇 분 이제 막 돌고 도는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또 가져가려고. 예. 좀 도움을 좀 근데 뭐 상조. 아니 누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뭐 이번에. 나온 네. 분들이니까. 어제 처음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강성필? 저희 방송이 발굴한 스타입니다. 그래요? 좀 모르셨어요? 지금 몰랐어요. 근데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최근에 본 분들 가운데 원래 그분이 원래 지상파 종편 위주로 나가다가 네. 저랑 오랜 친분과에 의거해서 네. 유튜브에 처음 출연한 게 저희 방송이에요. 그래요? 그걸 모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원작가 생활 하시려고 지금. 아니요 원작은 아니고 처음 저는 봤는데 네.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쨌든 발굴해내는 것도 어쩌면 우리 유튜브 채널들이 네. 꽤나 잘할 수 있는 장기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 방송들은 사실 리스크를 잘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들은 굳이 그런 리스크에 뭐 아주 민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모셔보면 아마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가능성이 좀 있는 분이실 테고. 제가 그래서 네.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새로 출연하는 분들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 우리 방송은 작가들이 많이 본다. 왜냐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적기 때문에 네네네. 작가들이 보면서 원석을 골라내는 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 가려면 네. 우리 방송에서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사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방송 또 많이 누구? 김성열 그 네.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있죠. 네. 여기 방송도 나갔죠. 예. 그분이 다 우리 방송에 데뷔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김성열, 강성필 다 누가 골랐냐? 제 인맥이에요. 부경필. 네. 그러면서 여러 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우리 CP님이 너무 말려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남 좋은 일 많이 네. 하셨네. 안 그래도 저희가 데뷔 무대로서 네. 경향신문 부경의 정치비상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짜 주가가 비상구네요. 상한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좋다. 많이 좀 발굴해 주세요. 저희도 좀. 여유가 있으신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우리 김은지 기자님은 그 섭외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저는 합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 사실 어떨 때는 치트키를 쓰기도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새로운 합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데 여기서까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피곤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합이 좋으신 분들이면 좋겠다. 생각은 좀 달라도 합이 있으면 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합 좋은 합은 예를 들어 어떤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좀 발견한 합이 이제 강유정 의원과 이제 변영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좋더라고. 예. 변영주 감독이 이제 원래 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긴 했었는데 강유정 의원의 후원회장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유달리 여의도 사람들이 돌풍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같이 모셨더니 진짜 합이 괜찮고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그 후원회장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고 네. 컨텍스트가 있다 보니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게 좀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저희 매주 수요일에 출연을 하시는데 김종대 의원과 누가 합이 좋은지를 항상 살피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 옆에 저널리스트들을 좀 많이 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CBS 구용혜 기자가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고 하는 책을 최상병 썼어. 사건을 네.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매일매일 단독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가 새롭지, 뭐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맥락의 개를 딱 끼워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진짜 감탄을 해서 김종대 의원이랑 같이 붙여서 방송을 했더니 또 이게 하나 더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좀 잘 어울릴지를 좀 많이 좀 네네네. 평상시에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정 대표님도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사실 고정 패널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도 합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어떤 날은 불안한 날이 솔직히 있잖아. 있죠. 예,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예. 기꺼이 홀가분하게 누가 대충 해도 되겠다. 예, 그렇죠. 그런 날 어떤 날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예. 장성철 소장이랑 김준일 평론가 그 두 조합은 뭐 불러가죠, 뭐 그냥. 예, 알아서 이렇게 잘 가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합이 서정국 변호사랑 노영희 변호사 있습니다. 그 합이 괜찮나요? 오. 그게 두 분이 거의 한 분은 이제 막 뭐 어쨌든 시청자랑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 찐윤이라고 표방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엄청 구박을 해요. 그 그림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들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조합도. 저 서 변호사님한테 진짜 수차례 전화했는데 안 나오고 계시죠. 아, 진짜로? 예. 그 서정원 변호사님이 근데 최근에 보면 기운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당대회 결과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 맞잖아요. 그 방송 나와서도 지금 보면은 방송마다 돌아가면서 그 예측을 한 바람에 돌아가면서 사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방송에서 사과했어요. 아니 그러면 김은지 기자는 꼭 섭외하고 싶은 연사가 혹시 서정욱 변호사? 사실 이제 꼭 저는 저희 이제 정치 유튜브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나면 정치 이슈를 다뤄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좀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최근에 사실 가장 좀 탐을 내고 있는 섭외는 약간 업계 비밀인데 네. 백종원 씨를 한번 좀 모시고 백종원 싶습니다. 씨? 예. 아. 저는 백종원 씨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술말을 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컨텍스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기자로서도 좀 성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성도 부르더니 백종원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정우성 배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정 대표님 혹시 모시고 싶은 연사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연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JTBC 사장도 하셨던 그분 한 분 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대박이겠죠. 네, 네. 우리 구교영 기자님도 한번 좀 오시면 어떨까? 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굉장히 딱딱하게 한번 해볼까요? 가서 한번 방송 망쳐봐요 한번. 네. 그래서 하여튼 모시고 싶은 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가능한 이제 균형적으로 간다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특별히 저희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른바 얘기한 빅샷 뭐 큰 인물, 분들이 예. 큰 분들이 아직은 이제 저희가 좀 작은 채널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좀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채널이더라도
한쪽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주면 또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와요. 하는데 예. 아직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그 큰 정치인 분들이 뭐 크다 작다를 좀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이 조금 나오시기는 조금 꺼려지시나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열심히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의 연장이 뭐냐면은 결국은 유튜브라는 게 시사 유튜브가 그 우리 저널리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제 섭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겪는 양태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기성 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뉴미디어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보합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이후에 텔레비전이 온다고 했을 때 텔레비전이 모든 걸 다 대체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라디오가 지금도 아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남아가지고는 구독자에게 가닿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형태의 변화가 누가 누구를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좀 쓸데없는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상보합의 관계로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꾸로 또 레거시 미디어는 또 유튜브에서 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지점도 좀 있긴 있잖아요. 저희가 레거시에 있긴 하지만 그것들도 좀 이제 상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유튜브를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매불쇼의 최욱 MC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네네네네. 그분이 사실은 기자처럼 취재를 해가지고 새로 밝힌 내용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쇼 같은 게 대부분이 토대, 물적 토대 자체가 사실은 기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내일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는 기사 이상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에 비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우기는 건들지 마시죠. 썸네일 좀 잘 나올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네. 결국은 기존 미디어에 비치고 있는 거죠. 기대며 네.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돈 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재료 내야죠, 당연히. 돈 내야 예. 된다. 왜냐면 단독 기사가 뭐 네. JTBC의 단독 기사, 시사인의 단독 기사,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기사를 가지고 여러 뭐 의견 제시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서로 뭐 토론하면서 이제 나름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단독 기사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은 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한테 그걸 달라고 그래? 아니 우리 못 쓰게 하든가. 아니 그런 점에서 최근에 네. 이제 대단해 보였던 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고양이 뉴스 같은데 그 PD 출신이 이제 방송인이 하는 건데 그분 보면은 3분의 1 체크라는 그 중요한 어휘를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발굴해서 이걸 이슈화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마냐의 국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행위자들도 있긴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에 어떤 비치고 있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점점 더 그게 가치 없어져 보이는 지점 때문에 현장 기자들이 힘이 빠져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찾아내는데 돈과 노력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도 열심히 어필하고 또 독자라든지 시청자들한테도 그 리워드를 좀 받아가는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사인이 최근에 이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던 수상작이 뭐냐면 액트지오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처 영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취재 기자 주한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 이제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문서를 일일이 찾아가지고는 이렇게 냈던 보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에 저희는 이제 사실 발 딛고 또 이렇게 맥락을 해설하고 때로 논평을 하기도 하고 하는 보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누차 말하자면 상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윈윈일 수도 있죠. 그 기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튜브가 확성기가 돼서 많이 알고 많이 공감하기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네. 장점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욕을 많이 먹죠. 뭐 이런저런 이제 좀 폄훼하는 용어들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욕을 먹을 만한 기사를 쓰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취재 하나도 없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기사를 이렇게 쭉 해갖고 막 제목만 네. 바꿔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막 카메라 들고 나가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유세 현장 취재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 기존 언론의 대안이 될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아마 뭐 카라큘라니 이런 사람들 거의 뭐 영웅대하도 맞아요. 됐습니다. 추앙 받았죠. 기존의 경찰들이 못했던 거 이 사람들이 한다. 기존의 사법부가 못했던 거 이 사람들이 저 뭐 처벌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도대체 기존의 사법부는 뭐 하는 거냐. 기존의 뭐 경찰들은 뭐 했냐. 이 사람들만도 못한 한 사람만도 못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분들은 꽤 오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의 뭐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고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굉장히 뭐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좀 잡혀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꽤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친 기자분들이 정제된 그리고 혹은 뭐 취재 어떤 윤리라든지 아니면 취재 방법에 대한 확고한 뭐 전문적인 지식들 혹은 경험들 이런 걸 갖고 취재하는 내용과 어떤 뭐 유튜브가 뭐 어디 막 이렇게 뒤지면서 뭐 취재 이것과는 저는 사뭇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의 존재 가치는 저는 설령 유튜브가 아무리 더 많이 잘 되는 시장이 오더라도 결국은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고 취재 좀 하셔라. 요즘 취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상 많이 받았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유명한 민한 기자죠. 예, 근데 기자.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유튜브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월급 걱정, 벌이 걱정이 약간 자유로운 편인데 주변에서 이걸 업으로 아예 전업으로 나가서 차리신 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제작을 하시는 PD들이나 출연자들하고 만나 보면은 진행 앵커랑 만나 보면 이게 돈의 문제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JTBC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방송하시는 특히나 인기 있는 분들의 경우에 더더욱 네. 금전적인 리워드가 뭔가 기울었을 때 선다라는 판단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걸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네. 저는 양쪽이 이건 좀 약간 뭐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씀드리면 서로 이제 지지하는 쪽들이 자존심 같은 게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인정 욕구가 많이 좀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이만큼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네들은 우리를 합당한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뭐 이런 인정 욕구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수 쪽은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뭐 박탈감 같은 걸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혹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 너네들이 이런 감정들이 양쪽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뭐 그런 마인드셋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 한쪽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빨리 거기에 올라타 갖고 더 빨리 돈 좀 빨아먹자. 이거는 특히나 그 언론사에 계셨던 분들이 취하기에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현실은 이러하나 그럼에도 그 불합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최소한의 사명감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과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언론사 있을 때 굉장히 딸깍바리처럼 정말 이렇게 꼿꼿했던 분이 이제 개인 방송 차리시면은 앞에 광고판 놓고 열심히 먹으면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거는 난 괜찮다고 그거 봐요. 괜찮아요? 네. 광고하는 건 난 광고는, 괜찮다고 네. 봐요. 물론 이제 그 광고 상품이 부도덕한 상품이나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건 네. 뭐 협상 여지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광고 열심히 하는 거는 나는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아니 사실 시사인은 보면은 워낙 제가 조회수가 잘 나와서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뽑기 때문에 광고 그렇죠.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광고 제한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은지 기자? 저희 뭐 따로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작이어가지고요. 이제 네. 내부에서 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광고팀이 이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산삼순백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네요. 왜 저희한테는 연락이 그게 없으시지? 유튜브 다 도는 광고인데. 예. 거기에는 못 들어갈 광고는 뭐 있습니까?
글쎄요. 우선은 많이 제안을 주시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단계 돼요, 안 돼요? 다단계요? 네. 다단계 광고 들어와요? 저희요? 저희는 철저하게 잘라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다단계라고 네.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기사 예. 쓰다 보면 다단계라고 아, 쓰면 네트워크 바로 연락 와요. 큰일 납니다. 아. 이제 유사수신 업체. 아. 요렇게 가야지. 정식 용어로 가야지 항의 들어옵니다. 네. 좀 이제 가벼운 얘기를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두 분 다 유튜브 아까도 이제 김은지가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도 이제 발 뻗고 유튜브 보잖아요.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뭡니까? 정치 유튜브 아니고 사실 저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튜브를 아 그것조차도 메인스트림에 야 역시 유재석 씨 나오는 거 뭐예요? 네. 뜬뜬이요. 네? 뜬뜬 모르세요? 뜬뜬? 유재석 씨가 하는 유튜브인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중파와 이제 그 케이블 채널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본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성공시켜서 꽤 화제가 되는데 두 분 다 모르는. 저도 뭐 진짜 유튜브 시절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네. 뜬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떴다 이런 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뜬뜬 뜬뜬. 뜬뜬 그래서 이름 잘 졌네. 개주 개원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요새 웬만한 이제 그 탑스타들은 다 이제 유재석 씨가 하는 아주 골방에서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자기 방송이 잘 되니까 그것도 잘 되는 방송만 보네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나? 저는 그보다 미치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뜬뜬 그런 메인스트림을 여유가 봐야 되나 보다. 예. 잘 되는 걸 봐야 잘 되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봅니다. 예. 아니 우리 정 대표님은 네. 방송하나 바빠서 볼 시간이 있겠어요, 솔직히. 거의 못 없는데 보시죠? 예. 가끔 뭐 시간 날 때는 저기 봅니다. 영화 소개해 주는 거 있죠. 결말 포함 뭐 이런 거 15분짜리 뭐 이런 거 보면 와 이제 그거 보다 보면 와 영화 90분 120분 보기가 힘들어져요. 익숙해집니다. 요약- 뇌가 이제 요새 20분에 익숙해지니까. 네. 그거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심지어는 내가 봤던 영화인데도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었나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제목 보고 나면 내가 봤던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분들의 어떤 편집의 힘이나 뭐 나레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재밌게 영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방송 많이 하면 혹시 모니터링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방송 모니터링 하다가는 뭐 너무 많이 언제부터 나오시니까. 모니터링 안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도 솔직히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모니터링을 안 한 게 제 목소리 제가 듣는 거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그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제 얼굴 제가 보는 것도 역시 민망하고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조회수 확인 같은 건 하죠.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건 이제 뭐 확인은 하는데 제 방송을 심지어 저는 제 방송에 달린 댓글을 볼 때도 제 방송을 켜야 되잖아요. 제 방송을 일시 정지를 눌러놓고 왜냐면 내 목소리 들리니까 눌러놓고 그다음에 댓글 보고 그다음에 닫습니다. 아예 단절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예. 너무 민망해.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김원식 기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1월 2일부터 시사인의 김은지 뉴스인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방송 출연할 때는 그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행자 자리에 있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좀 민망해서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미로 치달으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저희 셋 중에 누가 제일 오래 방송을 하고 있을까? 정치 유튜브를. 지금으로부터 정프로님. 누가 제일 오래 하고 있을까? 장르만 여의도일까? 정치 비상구일까? 시사인일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변화 발전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계속 하고 네. 싶으세요?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저희 사장님도 보고 편집국장도 보기 때문에 제가 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훌훌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그 변화 개편의 방향 김은지 기자가 봤을 때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이제 큰 계획을 하고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기 계획을 물어보시면 할 말은 좀 없다. 그냥 큰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면은 경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다종다양한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 제가 가볍게 보기에는 네네, 뭐 예를 네네, 들면 포맷도 그렇고 정치 유튜브 셋이는 포맷이 너무 다 똑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앉음새도 다 비슷해 거의 맞아. 뭐 장르만 여의도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냥 사각형 놓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디귿자라고 해주세요. 여기도 디귿자 아니에요? 아니 그런 차별화를 상황인데 좀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은 네. 방송 많이 하시다 보면 경제 특히나 네. 이 정치 유튜브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는
적어도 이제 저는 그런데 그래도 뭐 균형적으로 그리고 또 양쪽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그 중압감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디귿자의 탭을 만드는 것 같고 근데 뭘 꼭 바뀌어야 되나요? 뭐 또 이게 정치에 또 최적화된 뭐 포맷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다만 여기서 또 뭐 우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우리 우기처럼 같은 내용도 가장 쉽고 가장 재밌게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스피커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지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저도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구교영 기자님 같은 경우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좀 있다. 외모로도 그렇고 일단 못생겨야 되는군요.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도 함께 주시면 뭐 정치 뭐 꼭 딱딱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네. 재미 정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뭔가 좀 경제학적으로 수량적으로 좀 정치를 좀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수량적으로? 네. 우리 숫자가 너무 안 나와 정치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정치라는 게 숫자로 얘기하기가 여론조사 말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아요? 네. 아니 네.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하게 돼서 혹시 좀 해안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네. 그건 뭐 저도 뭐 당연히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정치 유튜브를 요즘 이제 하면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예, 너무 날들이 많이 서 있으시고 또 너무 상대는 거의 이제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독립운동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어디에도 현대인들은 잘 소속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혹은 뭐 그 소속감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할 때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데 또 찾으시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그렇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좀 하는데 하여튼 뭐 상대를 완전히 일단 악으로 몰아야 뭐가 좀 되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우려들을 결국 우리 정치 유튜브들이 또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닌지 맞아요. 스스로 이제 반성을 좀 해보게 되지만 일단 시청자는 나와야 되니까요. 아예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보고 얘기해야지. 잘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야. 맞잖아요. 예. 장사꾼 다 됐네. 아니 정말 끝으로 이제 그 시사인 너무 잘 돼서 개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개편 계획 있습니까? 아니, 너무 잘 된다고 해주시니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 스틸 헝그리 저희 갈 길이 먼니다. 어떤 손님들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손님이요? 네, 어떤 구독자들, 어떤 시청자들이 지금보다 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지를 가릴 처지는 아니고 많이 오시면 됩니다. 누구든 예, 많이 오시면 된다. 됩니다. 예. 아니 우리 그 장르만 여의도는 어떻게 개편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요? 네. 매일매일이 개편입니다. 네, 매일매일 개편. 오늘 와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좀 어려워요. 예. 뭐 하나 이렇게 누굴 모시든 뭐 늘 아시잖아요. 막 댓글 네. 물론 이제 댓글에 뭐 아주 영향을 전 많이 받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막 하고 버리죠. 하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뭐 밥줄도 걸린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뭐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그분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다 걸린 문제라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네. 저 혼자 하는 건 좀 편하게. 너무 공감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진행자와 함께 정치 유튜브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제 비상구 처음 나오셨는데 네. 첫 출연 어떠셨습니까? 우리 구교형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 저 기자님 진행이 처음에 그 딱딱함과 다르게. 인사하실 예. 때 그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뭐 괜찮으신데 네. 인사만 좀 바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인사를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앞에 그 정치 비상구를 할 때는 더 심각하게 합니다. 제가 그래요? 아주 콘이 높게. 왜 근데 그래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했는데 그걸 또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 뭐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면 괜찮아요. 그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치인들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냐. 왜냐면 저도 댓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본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게 일종의 딱딱하고, 예. 캐릭터가 되신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는 칭찬이 또 병행이 되다 보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아까 그래요? 이제 그 딱딱함도 그럼 예. 인정입니다. 왜 그 MBN에도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하시는 그 누구더라 이름이 무슨 기자님 있는데 아, 예, 그 앵커분 예,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되면 뭐 괜찮을 수 아니 있죠. 조용히 하면 왜 조용히 하냐 김용남 의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왔더니 왜 이렇게 아, 그래요? 조용해졌냐고 아, 인정. 딱딱하게 왜 안 하냐 이런 또 요구도 있다 오후 보니까 4시니까 예. 좀 하이텐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은지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맨날 방송 아, 자주 네. 하는데 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의 어떤 주제가 정치 유튜브의 의미와 한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순서 바꿔야 된다. 한계와 의미를 좀 다루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좀 편하게 수다 떨듯이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이것이 네. 시청률에 도움이 될지 약간 걱정이 되긴 아니, 하는데 우리가 정 대표님 나오셨는데 아, 그럼요. 이게 예. 지금 시청률 당연히 도움이 예, 되겠죠. 예. 많은 거 안 배우고 된다니까. 가야죠. 차라리 최욱을 한 번 더 불러요. 아 최욱 선배 도저히 못 부르겠어요. 왜? 정말로 혼내기를 혼자 우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 이겨내셔야지. 아, 썸네일 제목이 경로왕이 되었나 뭐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우기는 우리나라에서 전 정말 그러니까요. 예. 원탑 원탑이죠. 네, 예. 원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르만 여의도의 MC 정영진 대표님, 유튜브 시사인의 주인장 김은지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기획 구교영의 교양비상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모드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처음 시작이랑 끝은 이렇게 한다고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데 이거 좋다고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 아니 이거 말고 본방에서 하는 아, 그거. 그거. 예, 아, 그러면 괜찮다. 좀 더 부드럽게 예, 어떻게 예.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특별기획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자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정치 네. 비상구 오늘은 이제 교양 비상구로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그분도 누가 오실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뭐 누르려면 누르시고 싫으면 마시고 뭐 아.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잖아. 이거 너무 정영진 스타일인 것 같고요. 아, 그럼, 저는 네. 구교육 스타일 지켜야 이게 된다 좋아요? 파입니다. 아니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저도 한번 스타일을 해볼게요. 지켜야 한번 된다.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네. 맨날 이게 정치 비상구로 만나 뵙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교양 비상구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교양 비상구 오늘 너무 좋으셨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인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하던 걸로 하세요. 아 근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잘하시잖아. 나는 이게 훨씬 좋은데.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